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도 결산 사용자 뷰에서 크립토신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뷰에서는 2022년도에 크립토신을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용할 만한 서비스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22년도에는 사용할 만한 서비스가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용자 뷰 관점에서 보자면 투자자들이 사용할 만한 서비스들은 사용할 만한 서비스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건 투자자 경제에 의존적인 거고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자 뷰에서 보면 그냥 나는 사용자로서 써볼 만한 마땅한 서비스가 없었어. 물론 일부 게임 영역에서는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부 그것도 정말로 제한적이었고 특히나 엑시 인피니티 이코노미가 무너지면서 그 한계가 쫙 드러나니까 엑시 인피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게임 P2E 생태계 전반이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사행성이 있는 뭐 그런 종류의 일부 게임을 제외하고는 P2E 생태계도 대부분 무너진 상태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용할 만한 서비스가 없었던 한 해가 아니냐 이렇게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사용할 만한 서비스가 없었던 이유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좀 짚어본 건데요. 첫 번째로는 게임 퍼블리셔들의 딜레마. 이건 뭐 게임뿐만 아니라 웹3 애플리케이션 퍼블리싱을 하려고 하는 공급자들의 딜레마가 속에서 이 사용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공급자들이 정말로 쓸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웹2 게임의 유저들은 P2E를 싫어해요. 돈을 조금 지불하고 내가 재미있는 게임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돈을 벌려고 온 게이머들하고 뒤섞여가지고 정말로 게임의 재미는 반감되고 게임에 몰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P2E다 이렇게 보는 선진국 시장의 게이머군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껏 게임 회사를 먹여 살려온 게이머라는 점에서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이들의 시각을 쉽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이 이런 관점을 취하게 되죠. 우리는 P2E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관점을 취하게 되는데 P2E가 물론 규제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규제적인 P2E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P2E가 아니에요 라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묘하게 아까 공급자 경제 안에서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P2E로 자기 시간을 써서 기여하고 돈을 벌어가려고 하는 게이머들을 끌어모으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게임 퍼블리셔들이 흔히 첫 번째 타겟 마켓으로 생각하는 게 어디냐 하면 4대 게임 시장입니다. 뭐 미국, 중국, 한국, 일본으로 요약되는 4대 게임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P2E를 표방했을 때 잃을 것이 있다라는 건 알겠고 근데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혹은 수익성의 강화를 위해서 크립토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공감하는데 문제는 저개발국에서 P2E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기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묘하게 맞물려서 데드락 같은 상황, 뭐 저는 딜레마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사용자가 내가 어떤 동기로 선진국 사용자들은 선진국 사용자대로 또 저개발국 사용자들은 저개발국 사용자대로 진입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하고도 맞물려 있는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딜레마하고도 맞물려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투자자가 아닌 사용자들은 온램프, 오프램프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사용자들은 일단 어떤 게임을 쓰기 위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가서 가스비를 사오라고 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웹3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 공급자들에게서 다 인지가 된 상태인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걸 투자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고 이럴 생각은 없는데 사용은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럴 수 있는 경로를 제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거냐라고 딱 보면 대표적으로 흔히 하는 방식이 서비스 공급자가 가스비 없는 체인을 직접 만들어서 그 위에서 블록체인 웹3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방식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스비 없는 체인상에서 발행한 토큰이라고 하는 것. 즉 웹3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보상과 소유. 근데 가스비 없는 프라이빗 체인에서 발행한 토큰이나 뭐 NFT 이런 것들이 보상과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보상과 소유라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프라이빗 체인에서 발행된 토큰이나 NFT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프라이빗 체인에서 발행된 자산들은 거래소가 일단 상장을 잘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그 상장을 했을 때 기대되는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노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프라이빗 체인의 경우는 특히나 뭐 여러 가지 보안 요소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와서 붙을 때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블록체인 노드라는 점에서 거래소가 상장하기가 되게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웹3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보상으로 받은 토큰을 자기가 가장 전형적인 실현 수단인 돈하고 바꿔보는 경험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사용자들이 한국처럼 이렇게 거래소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아니라 저개발 지역 같은 데서 사용자들이 쭉 늘어나고 있다면 이 사용자들은 그 토큰이 상장돼 있는 거래소에 사실상 가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뭐 디파이 그러면 디파이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디파이를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디파이로 가려고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개방형 공개 블록체인 상에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에 접근하려고 보면 그 디파이 프로토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스비가 필요하죠. 가스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가스비를 얻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가입해서 가스비를 사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상 사용자들이 어느 경로로 진입해야 되는 거야? 또 어느 경로로 내가 이걸 환전해갖고 액세스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건 진입구와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22년도 상황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공급자들의 다양한 고민들도 또 서비스들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해결책은 못 찾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공급자들이 쓰고 있는 전략. 웹2처럼 서비스에 진입시킨 다음에 웹3 유저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단계적인 전략이 있는데 이걸 따라가서 지금 자기가 충분히 어떤 애플리케이션, 웹3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안으로 진입할 동기나 혹은 유용성이나 뭐 이런 것들 측면이 충족되네요, 사용자에게. 제가 보기에는 웹2 인터페이스처럼, UI처럼 그런 유저 경험만을 가지고서 진입한다 하더라도 웹3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나 웹2처럼 진입해가지고 받은 보상을 이제 출금하려고 할 때 토큰으로 받기 위해서 지갑을 세팅하고 거기로 출금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많은 웹3 애플리케이션 공급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인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웹 2.0 서비스 비슷한 걸 써보다가 거기서 받은 토큰이 있을 때 언제 지갑을 설치하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가면서 심지어 거래소 가서 가스비도 사오면서까지 웹3 유저로 전환될 동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웹2 서비스에서 받은 포인트를 실제로 가치로 환산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이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 작업을 할 만큼 지금 웹3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유저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조금만 인센티브를 주면서 많은 기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접근법을 다들 쓰고 있다는 점에서 웹3 사용자로의 전환하는 거에 대한 큰 동기가 없는 상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 게임 내에 덱스 같은 걸 만들어서 포인트로 있던 것을 가스비 없는 체인, 자기 체인 상에서 토큰으로 받고 토큰으로 받은 걸 USDC 같은 달러 표기 표시된 자산으로 그런 게임 내 덱스를 통해 가지고 유저들이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게임 내 아이템들을 이 토큰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실제로 가치로 실현되는 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이걸 실효적인 보상으로 생각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고 그거는 곧 웹2 UX로 획득한 유저가 웹3로 전환된 비율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그냥 웹2 유저로라도 머무르면 다행인데 웹3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이탈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웹3 유저 관점에서 사용자 뷰에서 웹3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냐라고 보면 왜 웹3 서비스를 쓰려고 하느냐? 뭐 공급자들이 생각한 그대로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쓰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즉 소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웹3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웹2 서비스가 너무나 훌륭하게 있고 많은 유저에 의해서 시장성이 검증된 웹2 서비스가 있는 상태에서 웹3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웹3 유저가 되려고 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 웹3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 때 인센티브가 크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넘어올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럼 인센티브가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진국 시장에서는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런 불편함, 기존의 웹2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런 유틸리티 사용성을 버리면서까지 웹3 서비스로 넘어갈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작은 인센티브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저개발국에서 유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웹3 서비스들의 상당 부분이 서비스의 대부분이 오프체인에서 서버를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작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마구 들어와서 그 보상을 캐가는 유저들에 의해서 서버 비용이 증가하는 즉 운영 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수익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돈을 쓰려고 하는 사용자들은 별로 없이 돈을 벌어가려고만 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로 보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 보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저를 어떻게 잘 끌어들일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공급자들 앞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써야 되는지 진짜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잘 모르게 만드는 애매한 상황이 2022년도에 곳곳에서 드러났고 어디로 이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건지 문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건지도 또 보이지 않는 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느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3년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2022년도에 안겨진 숙제들과 또 관련돼서 어떤 트렌드들 혹은 어떤 시도들이 있을 것 같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